우리나라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는 실력적인 면에선 아시아 최고의 리그입니다. 지난 2003년 현재 AFC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된 이후 K리그는 22번의 대회에서 우승 6회, 준우승 4회로 우승과 준우승 모두 4회씩 기록한 2위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우승 4회, 준우승 1회, 3위 일본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달 17일 발표된 국제 클럽 랭킹에서도 울산과 전북이 AFC 소속 클럽 중 1위, 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최강 리그의 위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K리그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리그 상업성의 바로미터인 중계권료에서는 실력만큼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프로축구연맹이 쿠팡플레이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기존 중계권료에 비해 약 10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K리그의 중계권료는 연 60억 원으로 호주 A리그의 500억 원, J리그의 2,200억 원뿐 아니라 태국 타이리그의 777억 원, 말레이시아 리그의 143억 원에도 못 미치는 중계권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20년 초에는 A매치와 K리그의 중계권리를 합한 연 250억 원 통합 중계권 입찰 공고를 냈었지만 결국 250억 원을 써낸 입찰 기업이 없어서 당시 협상 과정에서 K리그 중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향을 밝힌 JTBC를 K리그 중계권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리그 수준에 비해 K리그의 상업 가치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K리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즉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K리그의 브랜딩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구단의 팬의 입장에서 떠나서 리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K리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의 브랜딩을 위해 몇 년 전부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 2020에서 2021 시즌부터 사용될 K리그의 신규 엠블럼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는데요. 새롭게 정의한 K리그의 BI, 다이나믹 피치는 선수들의 역동적인 플레이,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리그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2021년부터는 마치 우리가 어디서 보든 챔피언스 리그 그래픽만 보면 딱 챔스인 걸 알듯이 모든 중계 채널에서 동일한 방송 그래픽을 활용하여 기존의 중구난방 그래픽에서 K리그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몇 년간 많은 팬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마스코트 단장 선거, 한국 프로스포츠 채널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자랑하는 소셜미디어 등 K리그만의 브랜딩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K리그의 발전을 막는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이유들을 말하기 앞서서 이제부터 제가 언급할 이유들은 제가 평소에 즐겨 읽는 네이버 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최호건의 월크로그 블로그에서 도움을 얻었음을 밝힙니다. 세련되고 힙한 축구 유니폼 관련 브랜드로 유명한 오버 더 피치의 아트 디렉터 최호건 디렉터님은 지난 2021년 K리그의 시즌이 끝날 무렵 K리그와 함께 K리그의 저지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런웨이 바이 피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캠페인에선 K리그 팬들이 저지를 입고 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오버 더 피치와 K리그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오버 더 피치와 K리그가 협업하여 만들어낸 제품들을 선물로 드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약 2달 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엔 K리그 저지를 입는 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고 이를 통해 K리그의 저지를 입는 것이 어색하고 촌스럽지 않다는 것, 운동복이자 응원 도구가 아닌 하나의 매력적이고 센스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눈에 익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이 캠페인 참여자 중 몇 분을 뽑아서 K리그의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제품들을 증정하였는데요. 러그, 블랭킷, 스카프, 쿠션, 토트백, 일회용 카메라, 마스크, 휴대폰 케이스와 에어팟 케이스를 아이템으로 구성된 이 제품들은 세련된 화이트와 골드 컬러를 통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샀고 이 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제품들은 판매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표권에 대한 연맹의 다소 폐쇄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K리그는 기본적으로 일정의 금액을 지불한다면 K리그와 K리그 모든 클럽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구조만 보면 그렇게 비합리적이진 않지만 아쉬운 포인트는 저 기준에서 전혀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프로젝트와 같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예외를 둔다거나 전체가 아닌 상품별 같이 부분적으로 권리를 구매할 수 있는 약간의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기에 K리그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이거나 브랜드가 협업을 하고 싶더라도 저 권리에 대한 비용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개런티를 지불한다면 K리그 브랜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비교에 따른 제품 구매 외에는 모두 제품을 만든 브랜드에 대한 인지나 기억, 경험이 있기에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브랜드 충성도가 생기고 팬 확장의 주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K리그라는 브랜드는 이러한 폐쇄적인 이유 때문에 팬들이 구매하기 원하는 K리그 굿즈가 이미 존재함에도 판매할 수 없는 아이러니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헤비팬에서부터 아예 K리그를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K리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브랜딩 작업을 막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리그에는 다소 의아한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홈 유니폼은 흰색으로 할 수 없으며 어웨이 저지는 올해부턴 다소 여지를 주었으나 모두 흰색으로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입니다. 실제로 K리그 팀들의 홈팀 유니폼을 살펴보면 흰색 유니폼인 구단은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이 말은즉슨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가 K리그에 들어온다면 이들 또한 그들의 상징적인 흰색
유니폼을 홈 유니폼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이 아쉬운 이유는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규정 또한 결국 K리그의 브랜딩 가치와 마케팅 활용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흰색 유니폼을 선호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흰색은 마케팅 디자인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마케팅과 세일즈, 브랜딩이 절실하게 필요한 K리그 클럽들에게는 이러한 사소한 규정이 개성과 다양성을 막는 답답한 규정이었을 것이라고 최욱훈 디렉터는 말합니다. 나아가 어웨이 저지 또한 K리그 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팀들이 상의와 하의, 스타킹까지 모두 흰색으로 통일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규정에서 약간의 여지는 주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K리그에서는 흰색 통일의 어웨이 유니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컬러에 대한 조금의 여지를 준다면 충분히 상하이의 컬러를 자유롭게, 홈과 어웨이, 서드 또한 자유롭게 컬러를 조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품으로서도 마케팅적으로도 실리적이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모호한 규정들로 인해 K리그가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세리에 A의 나폴리는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무려 12개의 유니폼 디자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홈과 어웨이, 서드와 네 번째 유니폼에 더불어 유럽 대항전 유니폼, 레전드인 마라도나의 일주기를 기리는 특별 유니폼과 할로윈 등 이벤트성 유니폼까지 총 12개의 유니폼을 제작하고 판매해 팬들의 선택지를 넓혀줄 뿐 아니라 유니폼의 나폴리라는 구단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키는 훌륭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리그의 발전을 막는 두 가지 사소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콘텐츠에 많은 도움이 된 오버 더 피치 최욱훈 디렉터님께 감사드리며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국내의 다양한 축구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